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워야 될 이제 법치상권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우리 법정지상권 강제경매가 있는데, 우리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있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간단해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종류밖에 없고, 임의경매는 좀 복잡해요. 이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큰 유형을 따지면은.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간단한 것도 풀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시험 들어왔는데 50문제를 풀었는데 1번이 너무 어려워서 49번 걸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쉬운 거 하고 1번은 막판에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놈 가지고 49분씩 걸리면 뭐 그거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강제경매와 부상권. 자, 봅니다. 이 사례를 봅니다. 이거 보면은 해남군에 아주 술집이 하나 좋은 게 나왔어요. 04-7620 겁니다. 04-7620 땅끝 말이야. 여러분 해남군은 가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남단이죠. 자, 봅니다. 이 해남군에 우항리라 그런데 여기에 뭐 땅끝 말이 있는가 봐.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매가 이게 이제 아주 전원 합의체 판결을 만드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게 뭐 판대 지금? 뭘 판대요? 토지는 아니고 건물을 판대요. 이게 더 특이하게 그죠? 건물을 판대요. 그 건물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앵콜 여기 보면은 이 단란주름이에요. 단란주름인데 문제는 이 단란주름이 지금 이 경매는 옵니다. 자, 봤죠? 그럼 뭐 땅 판다 말고 아까 건물 판다 말이죠. 이걸 판다 말이죠. 이거 건물. 근데 여기에 마담이 너무 예뻐. 너무 뭐 황진이 이상으로 예쁜 마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 되면 또 남자들은 좋겠죠. 그죠? 자기가 가면 뭐 주인이니까. 근데 이게 또 얼마짜리나 그러면요. 이게 지금 금액이 2,700에서 500들 있는데 500들 있는데 월세가 작은 마트 얼마 받습니까 지금? 100만 원 받아. 100만 원. 건물가가 2,700에서 500까지 떨어졌는데 월세를 500에 100만 원. 월세를 1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낙찰 받아갖고 100만 원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단 뭐 해야 됩니까? 법정상권이 성립해야 되겠죠. 철거비면 안 되잖아요, 사실. 성립하고, 그러면은 이제, 성립하면은 뭐, 보통 건물이면은 15년, 뭐, 서라보 이런 거는 30년까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립하면 내가 100만짜리도 뭐, 최소 15년에서 30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물건이 좋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매 고수가 낙찰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 1등 했어요. 1등 해가지고, 1등, 그때는 이 낙찰 당시에 땅이 갑이고 건물도 갑이다. 내가 갑을 낙찰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법상권이 성립하니까 존치로 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당시요? 낙찰 당시.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죠? 강제경매죠. 아까 이게 무슨 경매죠, 이게? 아까 강제경매였어요. 강제경매. 강제경매가 됐는데, 요 보면은, 이제, 자, 봅니다. 요 보면은, 이제, 가압류를 했다가, 그죠? 황산농협에서 가압류를 했다가, 자, 가압류 가지고는 경매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판결문을 하나 받아가지고,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갖고, 이제 강제경매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리 돼갖고, 이제 낙찰이, 제트가 요 낙찰이 되는데, 낙찰되고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 치를 때, 요때에 땅하고 건물하고 같으면은 된다 했는데, 그때에 이 땅하고 건물하고 잔금 치를 때 낙찰자가 보니까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더라. 등기부를 보니까 대금 납부할 때 유씨가 이 땅하고 건물을 여기 위에는 건물이고 밑에는 땅인데 유씨가 한 소유자라. 그래서 낙찰 받을 때 낙찰자 고수가 아이고야 나는 내가 역시 하느님은 돕는 사람을 돕는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낙찰 받았죠. 그래가지고 건물을 탁 낙찰 받으니까 요 땅 주인이 소송 들었습니다. 야, 철가라. 내 먹는 거
니도 주고받아 이라고 이제 처리해라 이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그 경매 고수가 낙찰받을 때는 요 사건이 뭐 맞죠 지금 존재가 되는 거죠 같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때 2010년도에 요 들어온 사건이 이제 요 때에 옛날에는 일어났죠. 옛날에는 경락 당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 있으면 되고 낙찰 당시에 있으면 족하고 강제 경매가 위한 압류가 있을 때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에 소유자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났어요. 고개를 이렇게 바꿉니다. 왜 바꾸느냐? 이 사이에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같은 사람이라 되냐? 요 경락 당시부터 여기에 맞느냐? 근데 일본에서는 바꿔버렸어요. 언제라고요? 가압류 당시에. 이렇게 해서 가압류 당시를 봐야 된다. 이 낙찰되고 잔금 넣을 때 이게 아니고 언제 본다고요? 가압류 당시에 건물 소유자고 땅 주인을 봐라. 보니까 틀리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철거하라 돼가지고 이 고수가 황진이한테 점수를 많이 따고 하려 하다가 고마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철거를 당해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우리 강제 경매와 불상권은 이 사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봅니다. 그러면 진주에 이런 대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16에 그런데 일어났어요. 강제 경매가 되는데 만약에 가압류 앞에 건조당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할게네. 그거는 소급해서 건조당대로 소급한대요. 자, 그 얘기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 속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당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으면 어떡하냐. 16에 690이 봅니다. 법이 또 하나 더 생깁니다. 만약 그 앞에 건조당이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이런 게네. 그거는 앞에 건조당이 있으면 건조당 날짜를 기준하겠대요. 그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을 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번호 어디죠? 16이다 그죠? 16. 미안합니다. 16에 6902를 눌러보면은 자 진주에 이렇게 뭐 이건가? 진주에 이렇게 나오는데 땅이 나왔죠. 건물은 빠지고 땅이 나왔는데 봅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빠지고 땅이 나왔는데 자 이게 나왔죠. 이게 이 경매 나오고 건물은 지금 경매가 안 나왔어요. 자 땅을 봅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는 권동석 씨인데 강제 경매를 당합니다. 그죠? 김혜성 씨가 경매를 당해요. 그럴 때는 못 잔다고요? 언제 당시라고? 이날 당시인데 강제 경매 앞에 뭐시 가압류도 없고 뭐 건조당이 떠 있죠. 이럴 때는 좀 땡기래요. 이날로 기준한대요. 이날. 그럼 이날로 기준하면은 소유자가 가슴이 틀린 거죠. 2013년 5월 6일에 권동식 씨인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2013년 5월 6일에 건물은 똑같죠? 같죠? 그래서 이제 같으면은 존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금 납부가 아니고 강제 경매가 아니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를 보는데 소유자하고 가압류 중간에 건조당이 또 문제가 있으면은 건조당 당시를 본대요. 이해갑니까? 그거를 이제 강제 경매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는 쉬워요. 딱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땅만 나왔다. 건물은 빠지고 강제 경매더라 하면은 그거는 가압류 당시를 보세요. 그죠? 가압류 당시. 이럴 수가 있어요. 가압류가 얹고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기 당시를 보면 되는 거고 여기 얹고 만약에 앞에 건조당이 있더라 하면 또 건조당 당시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다 이러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틀리면은 건물이 철거된다. 이해갑니까? 자, 이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5가지 종류니까 10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건조당 설정에서 임의경매 될 때는 5가지 유형을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유형은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은 건저당이죠.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건물이 뒤에 축조가 됐다, 신축이 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철거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는데, 아까 했다 그죠? 건저당 플러스 지상권 이런 식으로 담보를 잡아놨는데 뒤에 건물을 지었다. 누가 지었던에 따라서 무조건 철거입니다. 누가 지었던 간에. 그래서 경매에서는 요 유형이 임의 경매에서 거의 한 80%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여기서가 거의 다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따져보면은 여기에 대부분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한 80%는 건물이 철거된다. 그럼 땅을 내가 1억짜리 5천에 받았는데 건물이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이 철거돼야 돼요. 100억짜리다. 마찬가지. 그죠? 옛날에는 뭐 공익상 이거는 많이 따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리대로 설정을 해놨는데 건저당권자를 해치는 건물이 들어섰다 이리 판단하고 철거를 하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는 보면은 여기 이제 창녕에 있는 농지 여기 제일 좋은 사례 같아요. 2010에 6616 한번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요 창녕의 사례를 보면요.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건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뭘 판대 지금 파는 거는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판대요. 토지만 토지가 한 1,600평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신축된 공장 건물은 제외되고 요거는 안 팔고 토지를 판대요. 토지를.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이 좋죠.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 신축 같죠 느낌에 그죠? 느낌에 이 신축 같는데 이 신축 건물입니다. 이 신축 건물이 들어섰는데 요 건물은 빠지고 그죠? 토지만 팔겠다 그죠? 토지만 판다. 그런데 이게 1차에서 5억 2,700에 4명이 들어옵니다. 1차에서 왜 들어오느냐? 이 건물이 10억짜리거든요. 보면은 땅값은 토지는 4억 7,600인데 이 제외되는 이 건물이 참 봅시다. 제외되는 거. 요 제외되는 건물이 따지면은 여기 12억입니다. 12억. 그죠? 12억인데 요 4억 7,600짜리 건물인데 이 제외되니까 보통 건물을 우리가 30% 디실해요. 그래서 3억 3,300인데 또 불구하고 5억 정도에 더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그거는 이 건물을 12억짜리가 철거 대상이니까 꿀꺽 삼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자 그래서 이 보면 이나요. 건저당을 해놨는데 그죠? 은행에서 이리 담보를 잡다. 보통은 건저당 지상권을 같이 하는 거는 거의 한 90%가 이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그 뒤에 요런 사이에 신축이 됐다 커가지고 여기서 경매를 연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라고요? 무조건 철거입니다. 이해가죠? 대본적으로 해요. 건저당이 있는데 뒤에 신축했다 하면 철거고요. 건저당 앞에 건물이 건축 중인데 은행은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다 하면은 요거는 존치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건 이제 은행에서 알고 했으니까. 건물이 있는 걸 알고 예를 5층인데 2층 짓고 있더라. 담보를 잡았으면 그건 존치가 되는 거고 존치라도 그거는 땅하고 건물이 같다는 전제입니다. 땅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하다. 건축주가 동일하다. 그는 전자에서는 그건 존치로 가는 거예요. 만약 틀리면 그건 당연히 철거예요. 땅하고 건물하고 존치가 같다는 전자에서 건축 중이더라. 그러면 그거는 존치가 되는 거고 설정 잘 해놨는데 본께 내 건물을 짓다. 또 이런 경우겠죠. 설정하고 2년 지났는데 은행이 찾아왔어요. 건물 공장 짓겠다고 대지 사용 승낙 해달래. 그거 상관없어요. 해준데 불구하고 나중에 공장 건물을 담보를 안 줘서 땅만 김에 들어갈 때는 철거다 건물이. 그래서 그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행의 감정평가서를 보든지 그죠? 그러면 되겠죠. 은행에 물어보든지 감정평가서를 보든지 좌우지간 여러가지 정황을 따져가지고 안 그러면은 이 건물이 있더라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을 해요. 이게 정보공개 그죠? 신청을 해가지고 보통 신청해 보면은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까지 막 날라옵니다. 인터넷으로 그죠? 그럼 그거 보면은 건축이
허가가 언제 됐고 착공이 설정뒤에 착공됐구나. 그럼 어디 됩니까? 철거죠. 근데 착공이 막 되고 있었어요. 건물이 반 정도 짓고 있는데 설정이 됐더라. 따져보니까 시간상 따져보니까 착공이 1년 전에 됐고 설정은 오늘 됐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존치러 가는 겁니다. 단 뭡니까? 땅 주인도 같고 건축주도 같을 때.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는 어디서 본다고요? 정보 공개. 저는 자주 합니다. 정보 공개를. 인터넷 가셔가지고 정보 공개하면 됩니다. 그죠? 청구하면은 바로 보통 5일 이내, 보통 7일 이내 옵니다. 그죠? 대한민국 정보 공개 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뒷땅한 바람 건물도 있고 막 그럴 때도 합니다. 제가. 이래서 조회해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건축 중인 건물이 땅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경매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보 공개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청구해 보세요. 해보시면은 뭐 나옵니다. 여기 있죠. 제주시에도 건축 관련 서류를 달라 오더라고. 아시겠죠? 제주시, 서귀포시, 자산관리공사, 이거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막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보면은 옵니다. 그죠? 옵니다. 그래서 요런 한 거는 이제 건축 관련 자료를 좀 달라. 그게 이송이 오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정보 공개를 청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 밑에 거 봅니다. 밑에 거도 그래서 여기 이제 5억 2천 날짜 받아가지고 건물주한테 지료를 들라 건물도 철거하라 그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그러면은 건물주는 어떻게 됩니까? 지료를 안 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채무 명의를 가지고 집행권을 가지고 판결을 가지고 우리 경매에 있는 거죠. 건물로 넣으면은 철거당할 건물이니까 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푹 떨어집니다. 10% 정도. 그때 싸게 사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땅을 사갖고 또 넘가주는 방법이 있고, 그죠? 건물주한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봅니다. 요것도 부산의 호텔인데, 이게 경매는 어때요? 이게 여기가 보면은, 이 호텔이 해운대에 있는 85억 주고 진 집입니다. 호텔이에요. 거의 공정이 95% 됐어요. 5% 돼가지고, 여기도 자, 이거 한자이 뭐죠, 이거? 법률신문이에요. 법률신문. 아까 우리 들어갔었죠? 법률신문에 들어가서 요 치보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것도 보면은, 여기가 완공을 앞둔 구청 호텔 건물인데,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철거를 청구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권리 남용에는 안 들어간다. 결국 요거는 철거해주라. 이런 답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보통은 건전항 뒤에 신축한 거는 요거 두 개, 건전항 설정이 1순위 때가 있는데, 건전항이 때가 있는데, 그 후에 신축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무조건 철거라. 이게 물을 곳 없어요. 무조건 철거. 철거니까 이게 한 우리가 경매에서 거의 한 7, 80% 이상은 차지비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 봅니다. 신축의 기준은 뭘로 잡는 겁니까? 예. 착공입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설정의 날짜는 그냥 설정 날짜겠죠. 네. 예로 1월 5일이다. 그러면 이제 착공을 그 전에 했다. 건물을 작년에 뭐 6개월 전에 했다든지 적어도 착공하면 시기가 있겠죠. 건물이 올라간 시기. 건물이 착공이 돼가지고 건물 크면은 이제 지붕, 기둥, 뭐 벽이 형성되면 건물을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이 형성이 됐는데 은행에 와서 담보를 해둬라 하면은 그래서 은행에서 그러면 뭐잡니까 보통 감정이 나가죠. 그럼 감정평가서 수를 보니까 벌써 어느 정도 건물이 좀 5층 중에서 한 2층대가 있더라. 이런 경우는 착공을 보는 거죠, 완전히. 그거는 이제 법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립한다 보고. 그런데 이제 뭐 터파기 정도 됐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터파기 정도 됐다는 거. 건물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벽, 기둥, 지붕 정도가 형성이 되는 건물이 있을 때 그때 담보를 잡았다. 그건 알고 잡은 거죠, 은행에서. 그래서 건전항 건자가 해치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건의당을 다 나대지 해놨는데 지대에 지탁하면 그거는 건의당 건자를 해치는 행위다 하고는 부지당은 성립한다. 처가라는 이야기고, 은행에서 뻔히 알고 다 지금 건물을 잘 짓고 있는 거 알면서 담보 필요들어 했을 때는 그거는 존치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1-1번 유형은 이게 많습니다.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을 축조하면은 성립한다. 그 다음 2번 유형도 같은 말이죠. 나대지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유형도 보면 1- 나대지의 건지당권 설정 당시에 건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한 경우에도 부정한다. 이래서 판례는 상당히 있는데 요거 기본 부대는 그래요. 건의당권자를 해친 건물이 있었느냐 철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번은. 그럼 여기에 거의 한 80%가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에 보면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는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아까 거꾸로죠. 그냥 설정일자를 기준해서 뒤에 짓다 하면은 철거, 앞에 건물이 짓고 있는데 돈 빌려가고 담보를 잡았다 하면은 존치 이래 보는 거예요. 단 그것도 토지와 건축주가 같을 때 얘기입니다. 같을 때. 자, 2-1 봅니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 축조 중인 대지를 저당권 설정했을 경우에 부지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대부분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판례는 여러분들이 대법원 사이트 가셔가지고 보시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판례를 이런 거죠. 이런 판례를 어디 가서 보느냐 이러면은 이런 걸 봅니다. 그죠? 95마 뭐 판례를 보는데 대법원에 가면 좋아요. 대법원의 종합법률 정보로 가면 좋습니다. 판례는 거기 가서 보도록 바랍니다. 자, 막 가서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의 유형을 보면은 토지에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일 때 담보를 잡았다, 건전당 설정했다 그러면 존치다 이 말입니다. 3번 봅니다. 대지 소유자가 축조한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도 법정상권은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사례는요 05의 650 봅니다. 제가 신안에 진료할 때 이제 대출 애들하고 온 거예요. 05의 6590. 여러분들 실무상으로 제일 부닥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하만 가야에 이런 이제 땅이 경매에 옵니다. 땅이.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하만 가야에 놓은 게 뭐죠? 대지가 나오고 건물은 빠졌대요. 건물은 빠지고 땅만 100평인데 사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1억 3천 떨어집니다. 그럼 보통 이때 낙찰받죠. 적당하게 절반에서 낙찰받습니다. 봤는데요 1억 3,600 하는 것은요 1차 금액은 이게 이제 건물이 빠졌어요. 건물이 이게 매각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아라한복 1, 2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경매에서 빠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1억 3,600짜리가 지금 일이 나왔지만은 아마 감정은 일이 안 될 겁니다. 감정은 원래 요거보다 금액이 더 셀 겁니다. 보통 이 건물이 빠지면요 법만 틀리는데 어떤 법원은 감정 가격을 그대로 1차 금액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1억 9,400입니다. 토지가 1억 9,400이고 여기 이제 아라한복입니다. 건물 1억 4천이고 그러면은 1억 9,400이 이 건물이 이게 이제 제시에 이게 빠졌거든요. 이게요. 경매에서 빠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경매를 할 때는 보통 건물이 제했다고 창원 같은 법원에서는 보통 한 30% 빼버립니다. 방해받는다 해서. 그래서 보통 1억 9,400이고 1억 4천인데 1억 3,600입니다. 그러면 6,300 받았으니까
지로는 아까 계산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합니까? 1억 9,300에서 합니까? 1억 9,300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연한 4.5%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럼 6,300에 받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받고 대출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나대지 같으면 해주는데 나대지에 이렇게 큰 건물이 이렇게 매각 제외돼 가지고 이게 1억 한 4천짜리 건물이 딱 들어서가 있죠. 깔린 땅이죠. 그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점이 자기 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거 기억 잘 하세요. 자, 그래갖고 여기를 이게 이제 내용 그래요.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함안군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가설 건축물에 올라갔고 요거를 알고 새마을 금고에서 담보를 잡아요. 근데 특이하게 새마을 금고 빈터에도 이렇게 지상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터가 아니고 가설 건축물 있죠. 가설 건축물 등기부에 안 놓으니까 가설 건축물입니다. 아까 그게 가설 건축물인데 등기부에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미등기 건물이죠. 등기가 안 되는 이런 건물입니다.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고지간 이렇게 해놨더라고. 있는 걸 알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존치입니까? 철거입니까? 존치가 되겠죠. 건물 있는 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건물이 등기됐든 미등기든 무허가든 하여튼 건물이 있는데 설정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땅을 낙찰받으면은 존치로 간다 하는 판례가 지금 여기에 있는 3번의 이 판례입니다. 이해가시죠? 건물이 있을 때는 존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팔았어요. 예로 내가 샀다 말입니다. 내가 환경진이가 샀다. 그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토지를 샀는데 제가 이제 수협에 가서 돈을 좀 빌렸어요.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경매를 당하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땅을 낙찰 받겠죠? 낙찰 받으면은 이 건물은 철거입니다. 3번은 존치인데 3번에서 한번 팔려가지고 4번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철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실상은 동일인데 이거는 법칙권이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존치고 알겠죠? 미등기 건물을 내가 땅을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존치로 갑니다. 건물이 있는 걸 알고 했으니까 가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사가지고 이제 경매를 당할 때는 낙찰을 받으면 요거는 철거가 된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니다. 5번 용어 여는 거예요. 5번이 이제 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1번하고 5번 쪽이 상당히 좋아요. 대부분 보면은 1번 아까 뭡니까? 설정했는데 철거당하는 거죠. 건물주 있다. 5번은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공동저당권 뭡니까? 공동저당권. 아까는 토지만 설정했다 이런 거죠. 그럼 요거는 집은 흐름에도 땅하고 건물을 다 잡았대요. 그거를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공동저당. 개별저당이 아니고 1, 2, 3, 4는 개별저당이라고 보면 되고요. 5번은 공동저당이다. 공동저당을 했는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권에도 공동저당을 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새로이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는 요거는 철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철거가 된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에 6433 봅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요 동업에 요 땅을 무엇을 낙찰을 받아요. 동업에 여기 이제 무엇을 받는데 여기에 원래가 지금 요 건물이 있죠. 요 건물이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때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이 건물이 없고 그 당시에 건물은 저게 정미소입니다. 정미소 건물이 있는데 은행에서 정미소하고 요 토지하고 요거를 담보를 잡아요. 요거를 같이 1순위로 엮어서 건저당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멸실이 되고 신축된 게 요놈입니다. 서래버집 신대승. 그런데 이제 멸실이 됐는데 요것만 가지고 경매가 나와가지고 Z가 낙찰받아요. 낙찰받을 때 요 건물은 이 서라버 건물은 멸실이 된다. 철거된다. 철거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하고 건물하고 주로 이제 건물이 좀 흐름해요. 대부분 보면은 뭐 기와집, 초가집 이런 겁니다. 정미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 담보를 잡았대요. 그래서 등기부 한번 봅시다. 우리 토지 등기부를 보면 나왔어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자 토지가 있죠. 토지가 삼남리에 있는데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그죠? 설정이 있죠. 을구 봅니다. 자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등기부 을구다 건재당 설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억을 설정을 하는데 법인을 향해서 호남 솔로몬 저축원에서 공동담보로 건물도 잡았다 이 말이죠. 공동담보로. 그럼 건물이 뭐냐 이 말이다. 3억에 그러면 건물 등기부도 똑같이 나옵니다. 3억에 건물 등기부에도 보면은 그때는 이제 토지다 이 말이죠.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를 보면은 지금 건물하고 틀립니다. 옛날 건물이 뭐죠? 스레트 지붕, 그죠? 스레트죠, 스레트. 스레트 이런 흐름한 건물이 있는데 그때 담보를 잡은 것이 얼굴에 잡은 걸 보면요. 그거 보면은 이제 밑에 공동담보로 호남 솔로몬 저축원에서 토지까지 잡았다. 토지까지. 자, 됐죠? 이 건물 등기부니까 토지까지 담보를 잡았는데 이 집은 이제 등기가 안 됐죠, 지금.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땅만 이 경매 넣었어요. 땅만 나왔을 때 땅만 경매 넣죠. 땅만. 그래서 건물은 빠지고 땅만 요거를 Z가 낙찰 받으면은 이 건물은 철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요. 5-1 봅니다. 설정한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적한 경우에는 성립 안 해놨죠. 자, 요게 사건이 요겁니다. 요 대법원 전합의체. 이게 98년도에 접수가 됐는데 98다 그런 건요. 98년도에 접수가 됐는데 선고는 2003년도 되는 거 보니까 한 5년 걸렸어요. 5년. 그래서 옛날에는 철거가 되고 다시 신축이 됐다 그러면은 성립한다 이래 봤어요. 그래서 존치다 이래 했는데 일본에서 요 기간 사이에 98년도부터 2003년 사이에 아니다. 그거는 철거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바뀌니까 우리나라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예.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판례가 바뀌면 따라하는 게 많아요. 일본 민법을 해방되면서 50년도에 민법을 그대로 가져가고 뺏기나 하니까 일본에서 판례가 바뀌니까 우짜기는 우째 우리도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의 깊이가 아직 좀 약하다 이래 봅니다. 법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시를 못하고 있어요. 해석을. 그래서 그때 이제 5년 걸려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판결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사건이 2003년도에 98-4360일 판결이 이래 논문을 해서 서울에서 난리 났어요. 법정상권 수강료 200만 내고 수업 들어오려 해가지고 주로 요거 해야 합니다. 요거 찾아라. 찾으면 대박이다. 이거를 전국에 찾아라. 100억짜리 호텔이면 더 좋고, 그죠? 호텔에 옛날에 흐름한 거 있다가 새로 지었다. 그거는 땅만 기면 낙찰 받으면은 5억짜리를 여러분이 3억 낙찰 받으면 그거는 100억짜리 건물도 철거니까 여러분이 아마 대박이 하나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나왔어요. 자, 요까지가 우리가 보통 법정지상권의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1번은, 아까 뭡니까? 1번은. 첫 1번은. 임의경매하고 1번은 건재당을 나대지에 설정했는데 건물을 지었다. 무조건 철거. 이게 80%. 자, 2번은 뭡니까? 2번은. 짓고 있는데, 그죠?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담보를 잡았다. 저당권을 설치했단 말이죠.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더라. 이거는 존치입니다. 그럼 3번은 무허가 미등기라도 마찬가지다.
존치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3번에 요거를 누가 사가지고 경매를 땅만 경매당할 때는 이 건물은 존치가 아니고 철거가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판례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공동저당을 했는데 멸실이 되고 새로 철거가 되고 멸실이 되고 새로 신축이 됐을 때는 무조건 철거다. 자, 이게 대진제예요. 자, 그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5가지 안에 유형해서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는 요 5가지 유형해서 찾으면은 여러분 경매물건에서 거의 다 한 90%는 찾아질 겁니다. 90% 정도는. 그러면 웬만하면은 막 그 틀에 대입을 해보면은 답은 나온다. 철거나 존치나 그런 거는. 자, 하나 더 봅니다. 이 5번의 이 사례에서 우리 대학원생이 하나 이제 이긴 사례, 대법원 가서 어떤 사례나 그러면은 5-2 유형사입니다. 여기 보면요. 요 건물을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 멸실이 되고 여기에 신축이 된 하나 있어요. 이 건물 하나가 보니까 3억 2천을 줬는데 2억을 못 받게 해가지고 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라는 거예요. 내놔라 이래갖고 낙찰자는 또 주고 싶습니까? 이리 받은 낙찰자는 주기 싫죠. 그래갖고 3억 2천 중에 2억 못 받은 건설업체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습니다. 철거하라 하고 붙는데 결론은 우리 낙찰자가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이제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3심에는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해갖고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 사건 번호를 하나만 알면요 2009나 이런 식으로 번호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대법원 가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아무 데 가면 돼요. 거기 가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은 나의 사건 검색을 넣으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이게 이런 화면이 뜨면서 여러분이 검색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 사건 번호 나오고 1심도 나오고 가단 그러면 가는 1심이고 나는 2심이고 다는 대법원 사건입니다. 가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심, 3심까지도 요런 2심을 넣었으니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사건 번호를 딱 하나 알면은 판결 번호만 알면은 나의 사건 가서 검색하면은 1, 2, 3심이 다 나옵니다. 사건 번호. 그럼 요거를 판결문을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이렇게 해서 민원에 신청하면은 판결문이 다 와요. 3개 다. 그럼 3개를 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순위 전세권 있죠? 그것도 3심만 보면 잘 몰라요. 간단하게 결론만 딱 쓰라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1심하고 2심, 3심을 같이 봐야 이거는 대박 판결이구나. 제가 얘기했죠. 강제규명을 당할 때는 주로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대부분 인수가 많고 임의경매할 때는 전입일자가 설정 뒤에 있으면 무조건 말소가 된다. 이렇게 한 거도 전부 다 1, 2, 30을 다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30만 끄떡 보고 그냥 길로 내리면 그건 다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민감한 문제에서는 30만 보면 안 돼요. 1, 2, 30을 보고 정확하게 흐름을 끝까지 따져봐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사건을 보면은 요 번호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아는 게 좀 어려운데 이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 사건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고 이제 요 나의 사건 갈 때는 문제는 당사자 이름에서 원고나 피고 2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검색이 돼요. 그죠? 이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 원고 피고 중에서 한 사람 여러 박성률이 박성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런 거를 이제 1심, 2심 사건으로 알고 이겼다, 짓다, 승소했다,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라이브 걸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다 나오니까.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다 적어놨죠.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요거는 판결문을 받아봤자 볼 게 없어요. 2심 판결이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2심 있죠. 2심. 2심 판결문을 일단 보면 더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1심까지 보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1심에 가당 그런 거 있죠. 가당. 그거까지 보면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추산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2017에 1379입니다. 17에 1379. 돈을 버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00 몇 번이 전까지네. 추산동 3679. 자, 한번 봅니다. 17에 3679. 자,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이 자, 봅니다. 이거 사건 말고 땅을 낙찰받는 게 있어요. 땅을. 자, 시간이 오래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요간에 17에 367, 1번 같은 사건이구나. 자, 봅시다. 안 되겠네. 시간이. 자, 추산동 35위. 자, 다시 봅니다. 경남 하포구 추산동. (35, 36)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대지권을 낙찰받아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69만 건 있죠. 여기 보면 우리 수강생이 끝전에 69만 낙찰받았어요. 1등이 됐어요. 1등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땅의 18세대의 이게 대지를 낙찰받습니다. 건물은 빠졌어요. 여기에 있죠. 18세대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빠지고 땅만 낙찰을 3억 2,100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조금 한 몇 년 걸렸어요. 이 보니까 경매가 되고 2013년에 경매되고 2017년에 낙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건물주가 한 17명 돼요. 그 소송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여기에 우리 제가 이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자, 요겁니다. 요 사건이죠. 요게 이제 창원시 대지권을 낙찰받고, 그죠? 여기 건물주들한테 소송합니다. 그래서 소송한테 지료 감정이 7억 6,500에 연 4.5%를 주라. 매달 17세대가 270만 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억 2,100에 낙찰 받아가지고 땅 감정 가격이 7억 6,500에 연 4.5%를 매달 주라. 건물주들이 나눠서 주라. 이리 나왔고요. 그래서 4.5%.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4.5% 나오는 겁니다. 4.5% 나오라 이렇게 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건물주 중에서 선순위 건물주가 있어요. 선순위 요것처럼 낙찰을 이렇게 받는데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더라고. 선순위 유치권도 있고 선순위 뭐 세입자들이 있어요. 그럼 요 선순위 세입자 봅니다. 똑같은 땅이죠. 땅에 이제 소송하다 보니까 그 땅에 대지권을 빼고 건물이 철거당하죠. 건물이 경매되는데 여기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고 이 사람은 전입 확정도 빠르고 인수라 해놨어요. 인수.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그 17세대 중에서 2세대가 1억짜리가 선순위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순위 세입자들. 그럼 이 세입자들이
땅 낙찰 입장에서 아까 우리 5호 유형 봤죠? 땅을 낙찰받으면 위에 건물은 유치권도 불법 행위다 나가야 되고 선순위 세입자는 어찌 되느냐? 1억을 내가 주고 내보내냐?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크는 판례가 여기 보면은 아까 갖다 놨습니다. 판례를 그냥 그거 설명한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여기 보면요 유치권자 그죠? 아까 여기 보면 3억 2천 주고 공사인 유치권자도 태거해라, 명도해라, 수거해라. 자재는 토지는 인도하고 지로는 매달 주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 2010년도 판결을 보면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했을 때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 점유에 대해서 태거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건물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선순 임차인의 경우에도 태거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임차인의 경우에 태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소거, 선순위 세입자로도 그 태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대요.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새로 지어가지고 멸실이 되고 새로 지었는데 지은 건물에는 공사업체가 보통 주둔해 있어요. 유치권 주장한다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거기에 새들은 선순위 세입자도 우선권 주장 못하느냐?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 낙찰자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때 쓰는 판례가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좀 귀한 판례입니다. 2010년도.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지권을 낙찰 받아가지고, 대지권 토지 낙찰 받아가지고, 위에 건물이 있다, 선순위 세입자가 달 때는 요 판례를 가지고 보통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자, 아마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법유상권, 임의경매 5가지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 지금부터는 조금 특이한 건데요. 민법의 622조에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에 대한 령, 자, 민법입니다. 파란 거 있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해놨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카센터나 애견센터가 보통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그래갖고 한 10년, 20년 막 임차를 하다가 나중에 건물을 이제 등기가 됩니다. 임차에서 이제 건물주로 바뀌는 거죠. 등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거는 주로 이제 깔린 땅을, 카센터 밑에 땅을 받아요. 받았을 때 땅 주인하고 건물주, 카센터 주인하고 틀리죠. 틀린데 나중에 보면은 그럼 틀리면 여기 낙찰받을 때는 무조건 대지 소유자 건물 틀리면 무조건 철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예외 조항이 요겁니다. 건물주가 다를 때 건물주가 써볼 수 있는 조항이 민법의 몇 조라고요? 622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항입니다. 건물주가 다른데 철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럼 역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판례를 보면요. 이 판례는 그겁니다.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예로 제주도에 아빠 땅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을 아빠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는데 이 건물이 딸 그 건물이 어느 날 강제금이 돼가지고 낙찰이 되자 낙찰자에 대해서 철거를 구합니다. 예로 건물주가 틀리니까 아버지하고 낙찰하고 틀리니까 니 그 건물은 딸 거를 네가 샀지만은 낙찰받았지만은 철거해라 할 때 철거 안 된대요. 민법 622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딱 그 대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주가 철거 당할 때 한 번씩 써먹는 조항이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항 가지고 조금 나 못 비겠다 하면은 다시 검토해 봐요. 이거는 민법 622와 충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조항이 있더라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등기와 법유상권. 미등기 건물도 자 봅니다. 첫째 25번입니다. 25번. 대지만 처분된 경우인데 동일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 중에서 대지만이 처분돼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의 소정의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자, 첫째, 둘째, 셋째는 내용이 비슷한데요. 일단 미등기든 무허가든
건물이 있을 때는 같은 땅하고 소유자가 같다면은 그거는 법유상권이 성립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을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달리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 그죠? 이제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자, 그 다음